원의 방정식을 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서 오늘은 인성여우가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 게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집합. 그래서 오늘 집합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최근에 배웠으니까 아마 복습하기 편할 거고 아마 인화여우가 지금 하는 것까지가 시험 범위일 거예요. 집합의 연산 전까지라면. 딱 지금까지 하는 게 시험 범위입니다. 최근 5강 펴놓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최근 5강이고 지금 가볍게 음악 하나 들으면서 시작합시다. 자, 가볍게 음악 하나 들으면서 시작합시다. 좋아. 좋다. 오늘 의미는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잠 좀 깨. 들으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잠 좀 깨. 5강. 야,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의 정화를 하라니까 도파민을 충전하고 있네. 마음의 정화를 하라니까 도파민을 충전을 하고 있어, 승규야. 마음의 정화를 하라니까. 자, 수학으로 여행을 떠나 가봅시다. 자, 여기 적혀있잖아. Travel to Math. 수학으로 여행을 좀 떠나봅시다. 오늘 교재는요, 53쪽 집합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성여고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가 현재 집합을 들어가고, 지금 광성이랑 현재 인일여고는 집합 끝까지 들어가죠? 네. 집합 끝까지 들어가고, 심지어 광성고는 시험 스케줄이 첫날이죠. 와. 니네 수학 첫날 뭐지? 방금 2학년 통해서 시간표 받았어요. 다른 학교에 광성고 2학년 있다니까? 거기 통해서 들었어요. 첫날 화이팅 하시고. 야, 첫 시간에 첫 교시부터 수학이던데. 첫날 1교시가 수학이야 니네.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구예요? 이거 몰라요 이거? 소녀시대잖아요. 소녀시대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지금 현재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다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변형 문제 프린트 내가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변형 문제 집합 나와서 지금 니네 출판사에 맞게 내가 다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좀 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 클리닉 때 그거 풀고 가세요. 알았죠? 변형 문제 밀린 것도 다 풀고 가세요 오늘. 자, 집합은 최근에 배웠으니까 그나마 다 기억을 말랑말랑하게 하고 있죠? 잘 기억하고 있는지나 봅시다. 불과 몇 주 전에 했습니다. 집합은 지금 현재. 그치? 불과 몇 주 전에 했어요. 자, 집합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애들끼리 모아놓은 그 그룹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한다 그랬다? 그치? 여기 완벽히 분명히 여기 빈칸에다가 적어놓을 건 분명히죠. 그러니까 이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집합이 똑같은 질문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나오지 말아야 돼? 그치?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구성원이 나와야지만 그게 바로 집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고 그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하나하나를 잡아서 우리는 원소라고 한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집합과 원소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럼 집합과 원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보자면 만약에 어떤 원소 A가 집합 A에 들어간다 그랬어.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원소 적고 집합 적었을 때 나는 이때 쓰는 게 삼지창이라 그랬어? 아니면 이지창이라 그랬어? 이때 삼지창으로 표현해? 아니면 이지창으로 표현해? 이지창으로 표현할까요? 이때 쓰는 게 삼지창이지. 그래서 이렇게 삼지창으로 해서 집합적으로 우리가 포크를 딱 찍으면 그게 바로 원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기호였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만약에 원소가 아니됐으네 원소가 아니문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요 원소 집합에 똑같이 삼지창을 찍는데 그 삼지창에다가 원소가 아니문이다를 보여줄 거잖아. 그럼 아니문이다. 그럼 여기에 뭐만 쫙 긋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만 쫙 그으면 돼? 그치, 짝대기만 딱 그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짝대기만 딱 그으면은 원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원소다 원소가 아니다 얘네들에 대한 얘기들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 개수에 따라서 우리는 집합을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눠줄 수가 있다 그랬지. 그럼 그거를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개념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유한집합은 뭐의 개수가 한정적인 게 유한집합이라 그랬다. 뭐가 한정적인 게 유한집합이야? 그치, 유한집합은 적어 놓으실 거 바로 유한집합은 여기는 원소의 개수가 있는데 그 원소의 개수가 어떤 집합을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요 그때 그 원소의 개수가 제한적인 집합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한번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있으면 다 유한집합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유한집합은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있니 아니면 없니? 있지.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 카운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원소의 개수를 세라는 기호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원소의 개수를 세는 그 기호를 다시 한 번 더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원소의 개수를 세는 그 기호가 바로 우리는 어떤 집합을 여기 괄호 안에 집어넣었을 때 앞에 소문자 누구만 딱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누구만 딱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지? 그치, 여기 있는 얘 넘버 그네들의 개수 수라는 넘버에 앞에 있는 소문자 n만 따오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있는 n 들어가면 무조건 얘는 원소의 개수 세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야. 기억나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유한집합은 요거 나오는 순간 무조건 그냥 얘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총 몇 개입니까? 그걸 다 일일이 세주기만 하면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유한집합은 그렇게 세고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제한적이다 아니면 제한적이지 않다. 원소의 개수가 제한적이야 제한적이지 않아? 않지. 그러니까 무한집합은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를 잡았을 때 그 원소의 개수가 무한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한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수히 많은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집합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없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이 없는데 어떻게 개수를 세고 자빠졌니?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무한집합은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세는 것.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세기가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것. 여기까지도 우리가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집합이 무한집합인데 원소의 개수를 세라는 문제가 나온다? 무조건 잘못 나온 거니까 그건 출제진한테 따지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문제 내지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놨을 때 이제부터 그럼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을 조금 더 구별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걔네들의 약간 좀 특별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특별한 케이스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케이스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얘네 둘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주어져 있는 건 공집합인데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있는 집합입니까? 아니면 없는 집합입니까?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집합이라는 건 도대체 뭐니? 라고 얘기한다면요. 어떤 집합 A로 잡았을 때에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원소가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여기 있는 요 원소가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없는 집합.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집합. 그래서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집합. 이거를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소가 전혀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줬을 때 그럼 공집합은 유한집합입니까? 무한집합입니까? 그래서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이거 유한집합이에요. 왜? 아무것도 못 쓴다는 것 자체도 개수를 셀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말 이해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쓴다는 말 또한 어쨌든 개수를 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얘는 유한집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얘기할 건 바로 뭐냐?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 그랬으니까 왜 난 여기 있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재민이 몇 개야? 그러니까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겠어? 0개지. 그래서 얘는 0개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없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동현이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봐봐. 동현이 질문. 자연수 전체, 정수 전체, 유리수 전체, 실수 전체.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이제 대문자들로 우리가 얘들을 다 이제 많이 표현을 할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자연수에서의 n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수, 넘버의 대문자 n을 따온 거고요. 됐어요? 정수는 뭐 Z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내가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쨌든 그 Z로 시작하면 정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참고로 증수 이건 아니야. 알겠지? 증수 이건 아니에요. 뭐 있어요. Z로 시작하는 뭐 이거 있고 유리수도 마찬가지 Q로 시작하는 뭔가 있어요. 그래서 대문자 Q만 따오고 내가 이거 하나 알아. 여기는 R은 실수지. 그럼 실수는 뭐의 줄임말이지? 중3 때 배우긴 하는데 실수는 뭐의 줄임말이게? 그치? 실제 존재하는 수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는 실제 존재하는 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존재하는 수잖아. 이거를 영어로 표현해 볼래? 야 그럼 실제 존재한다. 이거 그냥 딱 한 단어로 줄여봐. 실제. 영어 단어 뭐야? 리얼이지. 그래서 실수는 리얼. 숫자는 뭐라고? 넘버야. 진짜 리얼 넘버예요. 그래서 리얼 넘버에서 대문자 R자 따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수라는 집합을 얘기할 때 내가 지금 대문자 R 이런 걸 많이 쓰려고 하는데 그럼 동현이한테 물어볼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또 물어볼 건 이건데 이것들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일까요? 아니면 셀 수 없는 집합일까요? 셀 수 없지. 왜? 자연수 자체만으로 봐도 개수가 무한정 많아 아니면 무한정 적어? 자연수만 보더라도 개수가 무한정 많아 아니면 개수가 좀 제한이 돼. 그냥 무한정 많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무슨 집합이라고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붙일 거냐면 이렇게 적어놔. 얘네들을 다 무한집합이라고 하겠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니네 아직 고딩이잖아요. 고딩이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아 맞아. 이건 약간 노는데 어차피 오늘 시간 남을 거니까 약간 조금 딴소리 좀 하자면 오늘 딴소리 좀 하자면 작년 수능 특강이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이었나 작년이었나. 수학책 아니야? 네. 니네 수능 특강이 뭔지는 알죠? 이게 뭔지 알아요? 뭐지? 이거 뭐냐? 니네 고3 때 무조건 풀어야 되는 문제집이에요. EBS에서 나오는 수능 연계 문제집. 그러니까 여기서 50점은 무조건 얘랑 비슷하게 나와. 수학도 그렇고 모든 과목이 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간 논의 내용이라서 수능 특강 요즘 잘 풀어야 되는데 이 수능 특강을 푸는데 국어 독서 지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국어 독서 영역을 보면 니네 다 하잖아. 그럼 국어에서 이제 독서라는 책이 있잖아요. 니네 이제 독서 작문이라고 해가지고 2학년 때 배울 텐데 잘 봐, 동현아, 봐봐. 딴소리 할 때 잘 들어봐. 그때 에이 딴소리니까 자야지 이러지 말고 이거 다 니네한테 도움되는 얘기들이에요. 진짜 딴소리가 아니야. 니네한테 도움되는 얘기들이란 말이야. 네. 이 독서 영역은 니네 테마로 나누지. 니네 뭐 이렇게 테마로 나누는데 혹시 뭐 빠작이나 이런 걸로 공부했대. 어떤 테마 있는지 기억나요? 독서책 펴보면
첫 번째 뭐 있니? 아, 그거 있었는데. 첫 번째 인문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얘 사회가 있지. 사회. 사회에서 다루는 게 법 이딴 거 다루잖아. 사회에서 다루는 게 법 역사 이딴 거 다루잖아요. 그리고 예술 있지. 예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뭐게? 소설. 소설은 수학. 소설은 그거고요. 문학이고. 연산. 이거 마지막이 수리과학. 수리. 그러니까 과학이랑 수학 섞어서 나오는 거. 수학. 근데 이게 작년에 수능 특강에서 고3들을 진짜 많이 울렸던 대표적인 친구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 인일여고는 그거를 시험 본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학년들이 너네도 내년 미래예요. 니네도 내년에 야 광성고도 지금 수능 특강 독서로 수업 나간다고 하더만 2학년들 형들은 수능 특강으로 수업 나간대요. 그럼 그게 지문이 들어가는 순간 니네 다 죽어요. 홀리. 이 수리과학형의 작년 수능 특강 지문 중에 고3 선배들을 그렇게 많이 울렸던 지금 2006년생을 그렇게 많이 울렸던 전설에 뭐가 있냐면 수학 영역 중에 위상수학이라고 있거든요. 아, 미성과. 뭔지 알아? 이게 뭐냐? 수학 천재들도 수학을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 전설의 과목입니다.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거든? 이 뭔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대학교 4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이걸 니네한테 내더라고. 고3 애들한테 내가지고 그걸 공부시키게 하는데 그때 이 위상수학에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저기 있는 저 자연수집합이랑 정수집합, 유리수전체집합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한집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셀 수 있는 집합입니다. 라고 하면서 카운터블 셋이라 그래요. 가산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한집합이지만 결국은 셀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로 풀어내는 그런 독서 지문이 있었어요. 그런 지문이 작년에 나왔고 그게 실제 작년 6월에 수능에서 나온 적이 있었죠. 6월 모평으로. 그래서 그게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니네도 알고 넘어가라고. 네, 정답. 상식은 아닌데 수능 특강에서 나오니까 혹시 몰라서 얘기는 해준 겁니다. 국어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니까 쟤네들은 그냥 지금 무한집합이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돼. 근데 이제 집합론이라든가 위상수학이나 이런 걸 배우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쟤네들 궁극적으로 셀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쟤네들은 무한이지만 셀 수 있는 집합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합니다. 그건 어차피 나중에 국어 가서 배우시고요. 지금은 무한집합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니네 미래예요. 니네 미래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지문 가지고 나한테 물어보죠? 내가 설명하는 게 뭔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니네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영역까지도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모든 영역을.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이 대단한 겁니다. 니네 학교 선생님들 국어 선생님들 무시하지 마세요. 제일 똑똑한 인간들이야. 니네 국어 선생님이 제일 똑똑한 인간들이에요. 나는 그거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국어과는 인정합니다. 리스펙. 영어과는 모르겠는데 국어과는 인정해요. 영어는 솔직히 모르겠어. 영어는 그런 거 안 되니까. 근데 국어는 내더라고. 그래서 국어과는 좀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무한집합, 유한집합에 대한 개념들까지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부분집합 볼게요. 자, 부분집합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그럼 부분집합은요.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가 보통 어떤 집합 A가 집합 B에 들어갑니다. 라는 거를 표현을 하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여기에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거를 표현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쓰는 건 그때 바로 쓰는 게 몇 지창 쓴다 그랬습니까? 그치? 이때는 큰 집합 쪽으로 2창을 찍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창 찍으면 이게 바로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 있는 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떤 조건에 만족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냐면 이 조건에 만족하기만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는 저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돼. 다시 이게 뭐야? 저 조건이 도대체 뭐였는데 그것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집합에 다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래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있는 집합에 A에 있었던 어떤 원소들이 다 B에 속해야지만 우리는 부분집합을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요 빈칸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공통 땡 아닙니다. 공통을 얘기하는 거는 교집합 합집합입니다. 일부 아니죠. 부분집합이 된다는 건 얘가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소리잖아. 네. 그럼 얘가 여기에 다 들어간다. 다시 하면 여기 있는 요 원소들을 B가 다 가지고 있다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다요? 가지고 있다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수식어는 무슨 원소들? 전체. 그러니까 전체 아니면 모든.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되고 싶으면
안에 있는 조그만 애가 있는데 그 조그만 애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세는데 그 원소들이 다 큰 집합 안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지만 그걸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부분집합이 아니야. 하나로도 안 들어가면 무조건 부분집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부분집합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동그라미 치는 게 바로 뭐냐면 서로 같은 집합이지. 그럼 서로 같은 집합이 된다는 건 여기 있는 두 개의 집합이 서로 생겨먹은 게 똑같이 생겨먹었다 아니면 다르게 생겨먹었다? 똑같이 생겨먹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두 개의 집합이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소리를 한다는 건 다시 얘기를 하자면 A가 B한테 다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 아니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야? 들어가야 되면서 동시에 여기 이거가 포인트입니다. 동시에 B도 A한테 다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B도 A에 다 들어가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이게 바로 서로 같은 집합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이면은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쓰고 싶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어떤 관계가 성립하면 되냐면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 관계이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글로 쓰자면 서로의 부분 집합 관계다. 이렇게까지만 우리가 정리해놓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다 들어가 있으면 쟤는 다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우리 이런 개념들을 했었어요 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그러면 여기 있는 개념 플러스 얘네 둘 이거 표현 막 섞어서 나올 겁니다. 섞어서 나와도 쪼이지 말고 그대로 풀어야 돼? 풀지 말아야 돼? 그냥 그대로 풀어. 알겠지? 쪼이지 마. 알겠지? 어차피 둘이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건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A랑 B 집합이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다지.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같다를 뭘 가지고 표현하지? 등호 가지고 표현하지. 그래서 이렇게 등호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 최근 수능까지는 이걸로 나왔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편해요.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말고 하나 더. 그게 바로 어떤 관계라고 그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집합에서 서로 같으려면 서로가 서로의 무슨 집합 관계가 되기만 하면 된다고요? 부분 집합.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 2고 여기 포인트는 2고예요. 그래서 여기 2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B도 A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는 저 관계가 문제 속에 딱 들어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넣어줘도 어차피 쟤네들은 다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줘. 이렇게 줘. 어차피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다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에서 바로 따와서 답을 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그럼 여기까지 되었고 그럼 마지막 여기서는 이거 하나만 적고 넘어갑시다. 무슨 집합이냐면 진부분 집합. 그럼 진부분 집합은요. 부분 집합에서 누구만 빼라 그랬다? 공통? 공통 부분은 어차피 다 겹칠 텐데 뭐. 그거 말고. 공통 원수 아닌데. 자, 진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에서 누구만 날려버리기만 하면 다 부분 집합 된다 그랬습니까? 안 겹치는 부분. 안 겹치는 거는 뭐 없어요. 주에 기억나? 기억 안 나? 요즘 평면좌표랑 직선의 방정식으로 치여가지고 까먹었어? 그걸로 까먹었어? 자, 진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에서 누구를 빼먹은 거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 저거나 자기 자신을 제외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똑같은 경우만 빼고 나머지들로만 그러니까 그 일부의 원소들로만 우리가 부분 집합 만들어 놓은 모든 것 그거를 우리는 진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서 여기 하나만 더 추가만 합시다. 아마 옆에 공간 좀 있을 텐데 옆에 공간에다가 추가 좀 하나만 하자면 하나만 추가하자면은요 이거 하나만 추가하고 하자. 자, 부분 집합의 성질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집합의 성질 그거 당연히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집합의 성질은 바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아니면 부분 집합이 아니다? 부분 집합이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유를 물어본다면 이유 또한 간단하지. 왜? 그냥 부분 집합이라는 것 자체는요. 여기 있는 요 집합 기호 안에 있는 원소들에서 얘 일부를 가져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일부만 챙겨오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와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텅텅 비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데 이게 공집합이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공집합은 텅텅 만들어버릴 수 있으니까 텅텅 비게 만들어버릴 수 있으니까 텅텅 비어있는 애도 결국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뽑아도 부분 집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잖아.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입니다 했는데 그걸 틀렸다고 고르고 자빠졌어? 그럼 이건 답답한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 없나요? 그래서 없으면 빈출 1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빈출 1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쉬운 문제들밖에 없으니까 오늘 6문제인데 아마 쉽게 빨리 끝내고 문제 풀 시간 좀 가집시다. 알겠지? 오늘 빨리 끝냅시다. 자, 빈출 1번부터. 야, 이딴 거 나왔다. 몇 분 컷 하셔야 된다? 1분 1분? 아, 1분도 긴데? 재민아, 벌써부터 식곤증이 와. 이거는 10분 그렇죠. 이거 그냥 암산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지금 현재 물어볼게요. 앞에 보세요. 이런 건 그냥 암산으로 풀어라. 자, 첫 번째 A 모의 배수들을 찾으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모의 배수 찾아라. A는 모의 배수 찾으래요. 50보다 작은 3의 아니고 그치? 3의 배수 찾는데 3의 배수 중에서 50보다 작은 거 찾아주면 되겠지. 몇 개 있냐? 16개 16개 있죠? 그러니까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잘 봐. 지금 다 배수 찾는 법을 쉽게 보여줄 테니까. 네. 어차피 뭐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작은 애들만 모으면 되잖아. 그럼 뭐야? 3에다가 뭔가 곱해서 세모 만들었는데 이 세모가 쟤랑 최대한 가까워지게 만들어봐.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쟤랑 최대한 가까워지게 만들려면 여기다가는 숫자 그때부터 아무거나 넣어보는데 딱 16 넣으면 48 되거든요. 그리고 16 넣으면 48인데 17 넣으면 그 순간 50 넘어가. 51이라서. 그럼 뭐야? 여기서 끊겨.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배수의 개수 뭐냐? 이게 배수의 개수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배수의 개수는 그래서 몇 개냐면 16개. 끝.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됐죠? 그러면 B는 뭐의 약수 찾으래요? 100의 양의 약수 응, 100의 약수 찾으라 그랬지? 이거는 머릿속으로 셌다가 괜히 틀릴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끄적끄적 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 2, 4, 5, 10, 20,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0, 그 다음에 100까지 총 몇 개 생겨요? 그러니까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생기지? 이거 다 세니까 B의 원소의 개수는 9개가 생겼지. 그러니까 A의 원소의 개수 16개랑 B의 원소의 개수 9개 얘네들을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정답 그래서 몇 개? 얘 더하면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그치 25가 정답입니다.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밑에 있는 3개 있죠. 쫙 다 풀어봅니다. 준비 시작. 3개 싹 다 푸세요 지금.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1-2번 보세요. 일부러 그래서 3개 다 풀라고 한 거야. 1-2번 풀 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됐죠? 1-2번 보세요. 1-2번 별표 좀 쳐놔봐. 1-2번은 미리 얘기할게요. 시험 문제 만약에 이거 내고 싶잖아. 이닐영호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1-2번 같은 문제가 나와요. 여기 있는 문제로 1-1번 같은 문제는 도저히 안 나옵니다. 왜? 그건 꿈 깨세요. 1-1번 같은 문제는 꿈 깨세요. 특성화고도 아니고 특성화고만 나온다. 1-1번은 1-2번이나 보세요. 그래서 1-2번을 보게 되면 자 A 보세요. A는 X바라고 잡아줬는데 X바 X는 몇 이하의 배수 구하래? 100 이하의 뭐의 배수 구하래요? 그치? 그럼 100 이하의 2의 배수지. 봐봐라. 뭐 양의 배수를 구하라는 건 어쨌든 배수 구하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NA 구하라 그랬지. 그럼 얘 NA는 뭘까요? 얘 몇 개야? 원소의 개수 다 세보면 얘는 몇 개 나와요? 이것까지는 뭐 다 알겠지. 2에다가 50 곱하면 딱 100 되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럼 얘는 50개. 문제는 뭐야? 문제는 뭐야? B가 문제지. 근데 B를 잘 봤더니 B는 똑같이 나는 X와 X는 뭐의 배수 찾는 것까지는 알겠어? 지금 이제 뭐의 배수를 찾으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3의 배수를 찾으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하의 숫자가 뭔지 알아요? 아니면 몰라요? 모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K보다 작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K보다 작은 3의 배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잘 보면은 여기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줬을 때 그 B의 원소의 개수가 A의 원소의 개수랑 같으래요? 아니면 다르래요? 같으래. 다시 하면 여기 있는 B의 원소도 세봤더니 몇 개가 나오도록 만들어 달래? 지금 보니까 얘도 50개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는 소리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집합을 했을 때 얘가 딱 50개가 되려면 원소가 딱 150 정답을 얘기해버렸네? 아씨 50을 얘기해야 되는데 150을 얘기해버렸어. 아씨 그러니까 딱 50개 나오게 하려면 얼마까지 무조건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소리가 돼. 그러니까 얘 이렇게 딱 셌을 때 얘가 딱 50개가 되고 싶잖아.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3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서 세모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곱해지는 숫자가 개수라 그랬지. 됐나요? 그럼 여기 얼마 집어넣은 것까지만 우리가 생각해주면 되는 거냐면 50 넣은 것까지만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딱 얼마야? 그러니까 150이야. 됐어요? 그래서 150까지만 다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50까지 들어가야 돼. 그럼 적어도 얘 뭐보다 작은이잖아. 그럼 K에 시작하는 숫자는 150보다 커야 되겠어? 아니면 작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K보다 작은 숫자에 150이 들어가게 해야 돼. 그럼 K는 150보다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적어도 작아요. 작아야 돼요? 커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줄게. 봐봐. 그럼 우리가 K보다 작은 수잖아. 그러니까 K보다 작은 수를 찾는데 그 K보다 작은 수 안에 150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K보다 작은 수에 우리는 150이 포함돼야 되니까 그럼 적어도 K는 150보다 커야 될까요? 아니면 작아야 될까요?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150보다 큰 애들을 다 모아주면 되는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K가 낼 수 있는 첫 번째 숫자는 그래서 얼마부터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150보다 큰 첫 번째 자연수. 그게 바로 누구니까? 그치? 150. 그래서 되는 거야. 그럼 누구도 돼? 그러다 보니까 152도 되지. 그럼 153도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153보다 작은 것까지는 괜찮지. 괜찮아요? 그래서 153까지는 괜찮은데 154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얘도 3의 배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포함이 돼버리지. 154가 돼버리게 되는 순간 153이 포함이 돼버려. 그럼 153이 포함되면서 개수가 하나 더 많아지지. 그럼 얘네들이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154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셋만 나오게 되겠지?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K야. 이거 다 더하라고.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찾아주게 되면 답이 나와요. 정답은 그래서 몇 개에게? 정답 그래서 몇 개에게? 정답 몇 개? 개수가 아니라 얘네 더하면 얼마야? 이거 더하면 얼마야?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456 나오죠? 그래서 정답이 456 되는 거야. 동현이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뭐보다 작은 3의 배수라고 했을 때 개수가 똑같다고 하니까 얘 최대 마지노선이 누구까지인가? 그것까지를 먼저 생각을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K를 조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재민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뭔가 이해가 된 듯한 듯한 표정인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1-2번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1-2번 정리됐죠? 됐지 여기까지는? 홍선이 들어와서 난리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수련회 가면은 이거 안 보지 않나? 수련회 가면은 지 친구들이랑 놀기 바쁠 텐데. 그래서 일부러 집합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아유, 나도 수련회 가고 싶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불쌍하다 이러고 있네. 자, 여기 보세요. 자, 야, 시험 문제 이거 나왔지? 이거 시험 문제 나왔지? 자, 봐봐. 그래서 1-2번까지 이렇게 좀 우리가 풀어봤고, 여기 빈출 2번이랑 빈출 3번은요, 솔직히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는데, 광성고는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알겠지? 광성고 선인고는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알겠지? 이런 거 틀리고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런 거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절대 틀리지 말라고 내는 문제니까 여기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첫 번째 동그라미 쳐봐. 무슨 집합이 아닌 거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입니까? 무슨 집합이 아닌 거 찾아보래? 그치? 부분 집합이 아닌 거 찾아보래. 그럼 부분 집합을 만들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집합이 있을 건데 그 집합 안에는 숫자 몇을 가지고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부분 집합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부분 집합이 되려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숫자 몇부터 몇 가지로만 우리가 뽑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1, 2, 3, 4, 5 중에서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것만 잘 체크해 놓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집합을 봤는데 그 집합이 1, 2, 3, 4, 5 얘네들 중에서 선택이 돼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아니다. 그럼 얘는 부분 집합이 된다 아니면 되지 않는다요? 이거 이외의 원소가 하나 들어가면은 부분 집합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통해서 봤을 때 대놓고 얘기해봐. 몇 번은 맞냐? 2번. 그 다음에 몇 번? 4번. 그 다음에 몇 번? 1번. 공집합은 아무것도 안 뽑는 것도 부분 집합은 무조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네 셋은 무조건 일단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가야 돼. 남은 거는 우리 원소나열법 아니면 조건제시법. 남은 거는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남은 거는 조건제시법 남아있죠. 그럼 조건제시법만 푸는데 나는 여기는 5번이 쉬우니까 5번만 봐봐. 그럼 5번은 x 봐. x는 이지. 그럼 여기는 x만 보면 되는데 x는 뭐의 약수만 되기만 하면 된다니까. 4의 약수. 그럼 4의 약수 몇몇몇 있으니까 1, 2, 4. 그럼 5번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1, 2, 4. 여기 중에서 뭐 뽑혔지. 그러니까 5번은 맞아. 자, 그럼 3번은 틀렸다. 그럼 정답은 3번인데 3번이 정답이 되는 이유는 왜?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봤더니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2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봤더니 그 해가 나는 여기는 x-2랑 x-6의 곱이 0이 되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아냐?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여주게 되면 x가 2개가 나온다. 그래서 x가 몇 아니면 몇이 돼버리기 때문에 2랑 6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기 없는 게 하나 있었지. 그게 바로 숫자 누구라고요? 그치? 얘가 문제라고 얘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집합 1, 2, 3, 4, 5 중에서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부분 집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거 해봐. 준비? 아이고. 그래, 시간 갖고 갑시다.
3번 보세요. 2번은 쉬우니까 밑에 있는 거는 니들이 해보시고요. 3번 보세요. 3번 보세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가볼까요? 3번. 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 3번,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요, 여기 있는 3번에서도 마찬가지 기호, 세대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럼 얘들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는요, 둘 다 잘 나옵니다. 2번은 약간 좀 대놓고 너네한테 알려주는 기분이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대놓고 좀 알려주는 기분이고, 3번이 약간 조금 시험 문제에 특히 잘 나오는, 특히 광성고에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3번 문제 푸는 거 별로 안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려우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건데 여기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만 물어보자. 질문. 앞에 봐봐. Question. I have a question. 자, 다 적어놔. 이것만 적어놓으면 솔직히 여기는 풀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적어놓으면은 만약에 네모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세모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나는 여기서 똑같이 네모랑 그 다음에 나는 똑같이 세모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나는 얘네들을 한번 좀 비교해 보려고요. 네? 뭔 말인데요? 라고 하는 건데 그럼 나는 비교를 해본다는 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동그라미 자리 이 친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친구의 차이만 좀 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와 좀 차이를 둬가지고 얘네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볼 거는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요 네모가 세모를 향해서 몇 지창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먼저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3지창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먼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3지창 말고 몇 지창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지차. 그렇죠. 2지창도 존재하기 때문에 2지창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3지창으로 들어갔을 때랑 2지창으로 들어갔을 때 걔네들만 잘 구별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 건 이거야. 그럼 여기 3지창으로 들어갔어. 그럼 3지창으로 들어갔으면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당연히 원소라 그랬어? 아니면 집합이라 그랬어? 그치? 3지창이면 얘가 원소야. 그러니까 3지창이면 얘가 원소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집합이니까 결국 뭐야? 결국 원소는 여기 있는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원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요. 다 어디에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 있었던 게 원소들 안에 그대로 이게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게 들어가야지만 원소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똑같은 게 처음이라도 안 들어가 있다. 무조건 원소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3지창일 때는요. 얘가 그냥 여기 안에 있는 것만 보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 3지창일 때는 그냥 틀린 그림 찾기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지창일 때는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야.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틀린 그림 찾기만 하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3지창 현재 1번과 5번 있지. 그럼 1번과 5번 봐봐. 그럼 1번과 5번으로 봤을 때 나는 여기 있는 저 3지창이 존재합니다. 잘 봐. 그랬을 때 나는 여기 정리하시고 여기 앞에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1번 봐봐. 그럼 1번 동그라미 쳐봐. 몇 지창 줬어요? 지금 현재 3지창 2창? 3창 좋지? 3창 동그라미. 그럼 여기 3지창을 줬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다 같이 얘기해봐. 이게 원소라고 아니면 집합이라고? 그치? 이게 원소라고. 그럼 원소라는 건 다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면 여기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여기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저 친구 중에 얘랑 똑같이 생겨먹은 애가 하나 있는지만 보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똑같이 생겨먹은 애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1번에 보니까 똑같이 생겨먹은 애가 있다 없다? 있네? 그럼 얘 원소 맞아 아니야? 맞네? 그러면 이거 1번 맞아 틀려요? 그러니까 1번 맞아 틀려?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은 게 있으면 원소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맞아요. 자 5번도 봐봐. 그럼 5번도 마찬가지 여기 몇 지창 썼네? 5번도 마찬가지 몇 지창을 썼네? 3지창을 썼네. 그럼 5번도 마찬가지 3지창을 썼네.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게 전체가 원소라고 아니면 집합이라고? 얘 또 원소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랑 똑같이 생겨먹은 게 저기 있는 제 중괄호 안에 들어가야 돼? 아니면 들어가지 말아야 돼? 저 중괄호 안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보니까 있어 없어? 있네? 그럼 얘 3지창 제대로 쓴 거 맞아 아니야? 제대로 썼네? 그럼 이거 5번도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아주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 그랬으니까 1번, 5번 틀렸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3지창은 이렇게만 보면 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지창은 우리 포크 찍는 방향이 무조건 원소기 때문에 그 똑같이 생겨먹은 애가 저 집합 안에 들어가 있냐 없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틀린 그림 찾기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봐봐. 여기 이지창이지. 그럼 이지창은 얘가 현재 집합이란 소리 아니면 원소란 소리야?
그치? 이지창을 썼다는 건 얘가 현재 집합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집합이 여기 있는 오른쪽 안에 있는 집합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보여주는 부분 집합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게 이지창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뭐야? 얘 자체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이 돼 있으면 이 중괄호를 쓴 이유는 얘가 뭐를 표현해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냐면 이 이지창을 썼을 때는 여기는 저 중괄호 있죠? 이게 바로 집합이라는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중괄호들, 이 중괄호들이 결국 우리는 집합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중괄호가 들어갔으면 첫 번째 있는 그 중괄호는 무조건 집합 기호를 나타내주는 거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걔를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집합을 표현해주는 수단에 불과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중괄호 밖에 있는 거 첫 번째 거 있지? 얘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판단 대상이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돼. 얘 판단 대상 아니야. 얘 판단 대상 아니야. 그럼 누구만 판단 대상이야? 라고 했을 때 판단 대상은 여기 집합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애. 이게 바로 뭐니까? 이 집합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다 같이 얘기해봐.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 이게 원소기 때문에 이 집합기호 안에 있는 거 하나만 판단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원소야. 그러니까 여기만이, 즉 여기만이 판단 대상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중괄호 안에 있는 것만이 판단 대상입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지창을 썼냐, 삼지창을 썼냐에 따라서 전체를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느냐 아니면 그 밖에 있는 중괄호를 제외한 안에 것만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느냐 그걸 봐달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요.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건데 그 숨은 그림 찾기를 전체적으로 볼래 아니면 부분만 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차이점 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이제 비교했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나왔는데 틀렸다. 특히 광성고 이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니네. 틀리지 마. 이거 4점 몇 점 준다. 그러니까 이거 틀리지 마 니네. 니네 이거 무조건 4점 몇 점 나온다. 그리고 너 선인고 이 두 학교는요. 이거 잘 나온다. 여고는요 꿈 깨시고요. 여고는 거의 안 나오고요. 남고들은 잘 나와요. 그러니까 남고들은요 이런 거 틀려오면은요 그날은 이제 제삿날입니다. 알겠죠? 이런 건 틀려오면 제삿날이에요. 알겠죠? 그럼 2번 봐봐. 2번 동그라미 쳐봐. 얘 몇 지창이야? 그러니까 2번 몇 지창? 2지창. 3번도 몇 지창? 이지창. 4번도 몇 지창? 이지창. 그 말은 곧 저기 있는 집합기호 중괄호 안에 것만 보라고 아니면 중괄호까지 다 보라고? 안에 것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밑줄 그어놓은 요 안에 것만 보세요. 여기 있는 얘 안에 것만 보세요. 그 안에 것이 원소란 소리입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2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원소는 여기 있는 공집합이라는 원소랑 1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가 수민 그림 찾기로 해가지고 저기에 똑같이 있는지만 보면 돼. 됐어요? 그럼 얘는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없지? 누가 없어? 이게 없지? 왜? 이 친구와는 저기는 보니까 앞에 뭐가 지금 현재 씌워져 있어야 되는데 괄호가 있어야 되는데 얘 괄호 있어 없어? 없네. 그럼 얘 원소 아닌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 창 쓰면 돼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뭐라도 하나 안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얘는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 써야 돼. 정답 2번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3번은 저기는 1은 A 안에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여기 있는 원소 판단 대상은 1인데 1은 있어 없어? 있네요. 그러니까 3번은 잘 쓴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4번은 원소가 몇과 몇밖에 없으니까 0과 1이지. 그럼 여기는 0과 1이니까 0과 1은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저기 안에 그대로 있어 없어? 없다고? 있는데? 여기 있는 0이?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대로 있지. 그러니까 얘도 제대로 쓴 거야. 그러니까 4번도 맞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만 잘 비교하시면 돼요. 2-1번, 3-1번 두 개 있죠? 지금 빠르게 풀어봅니다. 준비 시작. 2-1번, 3-1번 빨리 풀어보세요. 시작.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빨리 푸세요.
네, 중요한 것들이니까 잘 보세요. 알겠지? 그냥 미리 얘기할게. 겁나 중요합니다. 빈출 4, 빈출 5 둘 다 겁나 중요합니다. 근데 더 난이도 쉬운 거 얘기해줄까? 누가 더 쉽게? 빈출 4랑 빈출 5 중에서 5가 훨씬 더 쉬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빈출 4 나왔다.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만약에 빈출 5가 시험 문제 나왔다. 얘는 100% 나올 거야. 빈출 5가 시험 문제 나왔다. 개꾸라고 그냥 바로 푸시면 돼요. 빈출 4번은 모르겠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빈출 4번은 그 정도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잘 봐. 됐어? 빨리 봐. 빈출 4번. 자, 빈출 4번 보세요. 그랬을 때 집합 A랑 집합 B가 있는데 여기 네모 쳐봐. 누가 누구의 부분 집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여기 빈출 4번의 내용입니까? 누가 누구의 부분 집합이 되어라? 그치? 너 지금부터 내 동료가 되라 이러고 있죠. 너 지금부터 내 동료가 되라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니까 늘어나라 거무거무 해가지고 나는 A 집합이 B 집합 안에 들어가도록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됐죠? 그럼 A가 B에 들어간다는 건 여기 있었던 모든 원소들이 됐어요? 여기 있었던 모든 원소들이 예외 없이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이기도 해요. 여기 A에 있었던 모든 원소들이 예외 없이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가 되기도 해. 여기에 들어가도록 하거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기호를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는 E랑 A라고 주어졌던 친구가 다 어디에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그때 나는 저기 있는 저 B집합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1과 그 다음 나는 여기 있는 3A-7과 그 다음 나는 1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하나 푸는데 그럼 기준만 잘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건 기준이에요. 얘네들의 기준만 잘 잡아주면 되니까 그럼 그 기준이 바로 뭐였을까? 거기까지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얘들 기준을 보세요. 그럼 여기서 기준을 볼 때는 당연히 누가 누구한테만 들어가면 되는 거냐면 얘가 여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그럼 여기에서만 나타났던 그 숫자가 당연히 여기는 갖고 있어야 돼? 아니면 갖고 있지 않아야 돼? 갖고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기준은 바로 뭐냐? 포함된다고 선언이 됐던 집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집합이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작은 집합에서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작은 집합 다시 하면 뭔 말이냐면 포함된다라고 선언된 집합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포함되는 집합을 우리는 작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그 포함되는 집합에서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작은 집합에서만 존재하는 원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존재하는 원소, 그때 그거를 거의 한 96%는 다 숫자로 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존재하는 원소, 작은 집합에서만 존재하는 원소 숫자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가장 작은 집합에서만 존재하는 그 원소가 어디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냐면 큰 집합에 존재하면 돼.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소가 큰 집합에 존재합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얘기를 해주기만 하면은 아마 거기에 기준 잡아서 문제를 풀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계산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조그만 집합, 즉 여기 있는 들어간다라고 선언이 됐던 그 포함되는 집합에 있는 유일한 숫자만 찾아봐. 그게 바로 누구야? 얘만 가지고 있는 숫자는 2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이 숫자 2가 결국 여기 있는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소리 아니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야? 이게 되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2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1은 그 다음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기는 2가 될 수 있는 건 얘네 둘 중에 하나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가 얘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아니면 뭐여도 되는 거냐면 가운데 있는 제 3A-7이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푸시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부터 케이스만 잘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 기준 잡았으면 케이스만 잘 나눠주면 돼. 그래서 나는 케이스 나눌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뭐냐? 그때 저기 있는 제 첫 번째, 그래서 나는 A제곱 더하기 1 있지. 그게 저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 저 왼쪽에 있는 숫자 얼마나 같다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치? 얘가 그래서 2랑 같다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걸 보여주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A제곱이 그래서 2 빼기 1 하니까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요. 얘가 1이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A 값이 될 수 있는 건 두 개, 몇 아니면 몇이 된다라는 것도 나오게 돼요. 그치?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찾아줬을 때, 그럼 나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1번 케이스. 그러니까 A가 1일 수 있음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서 나는 저기 있는 A 집합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B 집합을 다 완성해 보면 되겠지. 실제로.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응. 다 1 집어넣어서 완성하세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앞에 거 2, 그 다음에 A 대신에 1. 그 다음에 밑에 거 A 대신에 1 집어넣으니까 1 더하기 1 하면은 2. 그 다음에 나는 3 빼기 7 하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이지. 잘 봤더니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B에 들어가 아니면 들어가지 않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 보여줬지. 그건 뭐야? 여기서 게임 끝났지. 답 뭐야? 하나만 찾으라겠으니까 정답 얼마야?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무조건 작은 집합이 기준이야. 그래서 숫자가 뭐가 된다라는 것이 후보들이 여러 개 나오게 된다면 그 후보들을 기준으로 해서 답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밑에 4-1번 빨리 해보세요. 쉬우니까. 준비 시작. 4-1번 빨리 해보세요. 그리고 4-3번은 힌트만 주자면 4-3번은 수직선 그리세요. 그럼 답 나옵니다. 알겠지? 판단 잘 안 되면 그리세요. 그려야 돼. 알겠죠? 그리고 의외로 잘 나온다. 4-3번은 5번 가겠습니다. 별표 100개.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 별표 100개. 왜? 왜? 이게 수능에 나오던 시절이 있어요. 불과 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수능에서 빠진 지. 10년도 안 됐어요, 아직. 5년밖에 안 됐나? 와우. 진짜 몇 년 안 됐는데 5년이면 저희가 니네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너네 직전 교육과정, 니네 직전 교육과정이구나. 직전 교육과정까지는요. 1학년 2학기가 수능 범위에 들어갔던 시절입니다. 특히 문과 수능으로. 그래서 문과는 여기를 수능을 봤었는데 수능에서 항상 얘를 냈어요. 무조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냈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3점짜리로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3점짜리로 나왔었으니까 이거는 되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그거를 3점씩이나 줬다는 건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워낙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3점짜리 그리고 너무 지금 얘처럼 너무 가혹하기 쉽다 싶으면 2점짜리로 나온 적도 많습니다.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요. 수능에서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왔는데 이거는 이렇게 풀면은 가장 쉽게 풀리는데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들고 빙빙빙빙 돌려서 풀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나오니까 연습을 좀 하기는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긴 연습을 좀 하세요.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 그때 난 두 집합 A랑 B가 있는데 네모 쳐봐. 그 두 집합 A랑 B가 서로 뭐하다라는 게 지금 여기 킬 포인트입니까? 그치? 킬 포인트는 여기 네모 A랑 B가 서로 같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랑 여기 있는 원소가 똑같아야 된다. 아니면 달라야 된다는 거야?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 다른 말이 결국 나는 A가 B의 무슨 집합이 되고 얘 다른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똑같다. 그 말은 곧 A의 원소가 B에 다 들어가 아니면 들어가지 않아? 들어가. 그러니까 A가 B의 무슨 집합이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 부분 집합이 2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A의 무슨 집합이 되기 때문에 부분 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져도 어차피 저거랑 같다 그랬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 쫄지 마. 어차피 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냥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감안하고 풀면 아마 5-2번이 풀릴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볼륨이 길어가지고 좀 별론데 이거나 같은 표현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문제에서 얘처럼 주든가 5-2번처럼 주든가 둘 중에 하나요. 알겠지? 네. 그것만 표현만 잘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둘이 같은 표현입니다. 그건 뭐야? 똑같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문짝 더럽게 많은 게 A야 아니면 B야? 문짝 더럽게 많은 거? 그렇게 많은 거는 A가 문짝 더럽게 많지. 그렇게 많아. 문자 없는 건 누구야? B가 문자가 없죠. 다시 하면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A에서 나와 있는 유일한 숫자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일까? 끝. 그러면 케이스가 두 개밖에 안 나오죠? 됐죠? 왜? 둘이 같다는 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원소가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현재 눈 씻고 찾아봐도 3이 없지. 그치? 근데 여기는 3이 있지. 그 말은 건 뭐야? 문자가 3이란 소리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찾아줄 건 바로 결론 뭐야? 그냥 저기 있는 제 문자 a제곱 마이너스 6이 있는데 너가 지금 또 3이래.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면 나는 여기는 a제곱이 그래서 9가 되기만 하면 돼. 그 말은 곧 a가 몇 아니면 몇이 된다라는 것도 나올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숫자 2개 몇 아니면 몇이 돼요? 그치? 3 아니면 마 3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나왔으면 이제부터 케이스 나누어서 정답 내라 그랬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두 번째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는 경우부터 우리가 찾을 거냐면 그래서 A가 3이 되는 경우부터 찾으려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가 3이 된다고 했을 때 나는 여기는 집합 A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나는 집합 B도 완성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얘네들을 완성시켜서 둘이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면 그게 정답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A 대신에 3 집어넣으면은요 3 빼기 5에서 마이너스 2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저기 3 집어넣으면은 제가 4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저기 있는 3이 나왔을 때 저기 B 집어넣으면은요 쟤는 현재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6은 9 빼기 6이니까 3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가 여기 남은 게 4지. 응? 똑같아 달라요? 똑같아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지. 그럼 다음 뭐야? 이게 답이라고. A3.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뭐가 더 쉬워 그러니까? 4번과 5번 중에서는요? 5번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때 거 해보세요. 시작.
보기 전에 마지막 개념이죠. 얘만 알고 끝냅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얘하고 빈출 6번 빠르게 보고 마무리 지읍시다. 잘 보세요. 겁나 쉬우니까. 자, 이거 공식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얘기했었지. 어떻게 해가지고 공식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라는 거는 이미 얘기했으니까 공식 나오는 과정은 무시하시고 결국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결론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증명은 내가 개념 때 해줬어요. 경우의 수 가지고 찾는다고. 기억나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경우의 수 가지고 찾는다는 얘기는 해봤어. 자, 그럼 그거를 가지고 했었어. 자, 여기를 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 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2에 몇 제곱개라 그랬어요? 그래, 원소의 개수만큼 지수를 올리라 그랬지.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고. 그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진부분집합의 정의에 입각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분집합에서 딱 몇 개만 빼주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 한 개만 빼라 그랬어. 그 한 개가 도대체 뭔데? 라고 하는 거야. 그 한 개, 마이너스 1이 도대체 뭔데? 이게 자기 자신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한 개니까 그것만 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두 개만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올 텐데 공식으로는 됐어요? 근데 여기 있는 세 개도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알고 있지 않아야 됩니까? 이 세 개는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말아야 돼? 이 세 개는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세 개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원소 피계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랬지. 그럼 내가 얘기했지. 네모 쳐봐. 그럼 이 피계만큼 네모 쳐봐. 반드시 갖는다 그랬으면 얘네들 자체로 제한을 해버린 거지. 그럼 얘네 자체로 제한을 해버린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은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했다는 소리 아니면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얘네들 자체는 상실해버린 거야. 무조건 얘는 이거밖에 안 된다는 소리니까 얘는 이미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계만큼은 두 가지 경우가 나와 아니면 한 가지가 나와? 한 가지. 무조건 들어간다밖에 안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집합 2의 n제곱계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소에서 의사결정 상실한 애들끼리를 더해주면 됩니까? 아니면 빼주면 됩니까?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 상실한 애들끼리 더하면 돼? 빼면 돼? 빼면 돼. 그래서 P개 뺀 그래서 n-P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특정한 원소 P개를 가지지 않아도 우리는 구하는 방법은 똑같다 아니면 다르다?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2의 n제곱계에서 똑같이 얘 의사결정 상실,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애들만큼만 그대로 똑같이 빼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n-p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포함되고 포함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빼는 방법 똑같다 아니면 다르다? 다 같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포함이 되든 포함되지 않든 하는 방법 다 똑같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2의 n제곱계에서 그래서 반드시 가지게 되는 원소들, 반드시 안 가지게 되는 원소들을 다 빼면 돼.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갖는다, 반드시 안 갖는다는 그 말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시켰다는 소리니까 걔네들 개수만큼만 결론만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뭐 설명해줄까? 시간도 남는데? 안 해줘도 되겠지? 이유는 증명, 그 증명은 내가 경우의 수로 한다 그랬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빈출 요건 2개입니다. 빨리 보고 끝냅시다. 내용 별로 안 어렵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빨리 보고 끝내자. 자, 1번 봐봐. 헤헤 1번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 우리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준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입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해달래? 그치? A가 누구한테 들어가 버리고 X한테 들어가 버리고 X가 누구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하는 애? B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하는 애. 네, 뭐 이거를 만족해주는 집합 X의 개수가 그래서 도대체 뭐니? 이렇게 찾아달라는 소리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나는 얘를 1번을 풀어서 A가 X의 부분집합이 되고 얘가 이렇게 B로 들어갔다는 건 결국 A의 원소였던 A, B가 결국 X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는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가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로 보는 거야 아니면 두 개로 보는 거야? 이 내용 자체가 하나야 아니면 두 개야? 이 말 자체가 하나야 두 개야? 하나 아니지. 이거 두 개야. 그러니까 뭐부터 봐야 돼? 여기서부터 봐야 돼. 됐습니까? 그러니까 X는 얘 무슨 집합이다? 그치. X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B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는 B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X의 개수를 찾는 것 자체가 결국 뭐야? B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라는 소리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B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라는 소리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집합의 개수 찾는 거랑 똑같은데 단 여기서 원소 누구랑 누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A, B가 X에 들어간다. 다시 한 번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 끊어내야 되는 단어가 X는 여기 있는 원소 A, B를 갖는다야 아니면 갖지 않는다야? 여기 있는 요 원소 A, B를 갖는다야 아니면 갖지 않는다야? 반드시 갖는다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반드시 갖는다. 여기까지 얘를 만족해주는 그냥 B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의사결정 능력 상실한 거 봐봐. B의 부분집합 중에서 의사결정 상실한 거,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거 몇 개예요? 두 개. A, B 두 개 있지. 그럼 그 두 개만큼을 더해줘야 돼? 아니면 빼줘야 돼? 빼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의사결정 상실한 애들만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없애버리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없애버리면 몇 개 남아? 3개 남지. 그 답은 2의 세제곱개. 끝. 그 정답 8개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능력 상실한 애들만큼 그냥 다 빼버려. 원소에서 그냥 없애버려. 그게 더 안 헷갈립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없애버려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이게 더 쉬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은 우리가 답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1번 끝.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는데 문제는 몇 번이냐면 2번이지. 2번 별표 치고 2번에 니네 되게 좋아하는 단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 요. 뭐라고? 그렇지. 적어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번에 별표 치고 적어도. 그럼 적어도의 또 다른 말은 내가 이미 공수 1에서부터 계속 노래 부르고 있다. 적어도의 또 다른 말은 결국 뭐랑 같다고요? 그렇지. 최소. 그러니까 지금부터 꼬북 최소.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만 가지고 있어라. 다시 한 뭐야? 홀수가 몇 개 이상 있으면 된다는 소리야? 한 개 이상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상황과 혹시 반대 상황을 조금 비교는 해볼 수 있지. 그래서 이 반대 상황과 원하는 상황 얘네들을 좀 비교해보는 게 지금 여기서 시작이 될 테니까 그럼 얘네들을 한번 비교해보셈.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얘네들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 원하는 상황부터 봐봐. 그 원하는 상황은 홀수가 몇 개 이상 있으면 된다는 소리니까 그치? 한 개 이상의 홀수를 갖는다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한 개 이상의 홀수를 갖는다.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원하는 상황이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상황에 저기 있는 1, 2, 3, 4에 입각해서 봐봐. 그럼 1, 2, 3, 4에 입각해서 보게 되면 홀수 몇 개를 가지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가 돼? 그치? 홀수가 한 개 있어도 돼. 그래서 홀수 한 개 아니면 홀수 몇 개가 되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홀수 2개. 그래서 홀수 1개, 홀수 2개. 이렇게 되는 이 두 가지가 생긴단 말이야. 케이스가 너무 많죠. 물론 하나만 할 수 있겠는데 귀찮잖아. 괜찮아 여기까지는요. 왜 홀수 1개는 1을 갖는 경우, 3을 갖는 경우 너무 많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 두 가지로 다 나눠서 봐야 되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반대를 해본 거야. 그러니까 반대 상황은 한 개 이상의 홀수를 갖는다의 반대말이지. 그럼 한 개 이상의 홀수를 갖는다의 반대말은 홀수를 갖는다 아니면 갖지 않는다요?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반대 상황은 여기는 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홀수는 없다. 뭐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를 찾아달라는 거야? 짝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반대는 한 가지죠. 홀수 0개. 이거밖에 없지. 그럼 둘 중에 봐. 너네 이거 쓸래 아니면 이거 쓸래? 오른쪽 거. 반대 상황이 훨씬 더 시간 절약되니까 반대 상황을 쓰겠지. 그럼 반대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대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상황을 고를 때는 그래서 가져오는 게 바로 뭐냐? 전체에서 반대 사건을 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경우를 찾을 때는 우리가 만약에 반대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구할 거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체에서
전체 경우에서 결국 뭐를 빼주면 되냐면 반대 경우를 빼주기만 하면은 답이 나오겠네.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약간 이러면 안 되는데 경우의 수도 그렇고 집합도 그렇고 약간 좀 이분법적이라서 이거 아니면 이거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전체는 이거 아니면 이거다 밖에 없어요. 겹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겹치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뭐야? 전체에서 반대 경우만 빼주기만 하면은 그래서 100% 답이 다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전체에서 반대를 빼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럼 전체는 1, 2, 3, 4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2의 몇 제곱개에서요? 전체는 2의 몇 제곱개에서? 4제곱개에서 반대는 홀수 안 가지고 만들어주는 부분 집합이지. 그럼 홀수가 없다는 건 여기 있는 홀수들을 다 더해준다 아니면 빼준다요? 여기 있는 홀수들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 여기 있었던 홀수들 다 살려요? 아니면 죽여요? 죽여. 그럼 홀수 몇 개 죽이면 돼? 2개 죽여. 그럼 남은 거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그럼 2, 4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몇 제곱개야? 2의 제곱개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2의 4제곱은 16, 거기서 우리는 2의 제곱은 4. 이거 빼주면 되겠네. 정답 몇 개야 그러니까? 그렇지. 정답은 그래서 12개입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인화여고 시험범위일 겁니다. 여기까지가 인화여고 시험범위, 나머지들은 6강 하셔야 되는데 6강은 다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다다음 주 수요일에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다시 원방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은 인성이 없어서 일부러 집합 나간 거예요. 알겠죠? 독립적인 거 나갔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다시 그거 나갈 거예요. 원의 방정식이랑 그쪽 나갈 테니까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쉬었다가 클리닉 넘어가세요. 쉬었다가 넘어가세요. 고생했습니다.